안녕하세요. 환자와 의사 사이를 소통해주는 통역의사 이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미세 미네랄, 그 중에서도 셀레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미네랄이라는 것은 비타민과 함께 우리 몸 속에서 우리 몸 세포가 신진대사를 하는 이런 생리적 조절 기능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마치 자동차로 따지자면 엔진 오일 같이 엔진 오일이 있어야지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비타민에 대해서는 또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시간부터는 미네랄을 이야기하는데, 미네랄 중에서 또 미세 미네랄이라고 하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시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 주로 나오는 것들 있죠. 나트륨, 칼륨, 염소,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미네랄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체 내에 일정량 이상의 또 양이 있고, 또 이 자체로서 생리적인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 말하려고 하는 셀레늄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망간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몸속에 아주 소량이 들어있죠. 그래서 미세 미네랄이라고 하고, 이러한 미세 미네랄은 그 자체가 단독으로는 생리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고, 단백질, 주로 아미노산과 이렇게 합쳐가지고 혼합물을 만들어서 효소로서 그 작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셀레늄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817년에 스웨덴의 화학자인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셀레늄이라는 물질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이름을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달의 여신인 셀레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 이유는 셀레네라는 것이 이제 마녀, 악녀, 이런 이렇게 악한 신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셀레늄은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독성이 있다. 그래서 셀레늄을 갖다가 독극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150년 정도까지는 셀레늄을 독극물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누명이 벗겨진 것이 1957년에 독일의 슈바르츠라는 또 화학자가 셀레늄을 섞은 사료를 먹은 쥐가 대조군에 비해서 간경화가 덜 발생하더라 라는 것을 이제 알아낸 거죠. 그렇다면 이 셀레늄이 간의 해독작용을 한다, 또 간 기능을 개선시켜준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세 필수 영양소로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미국과 여러 나라의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이 항산화 효과도 있고, 항암 효과도 있고, 또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특히 최근에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죠. 우리가 화학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 셀레늄은 조금 그 특이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약간 화학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무기 셀레늄이라는 게 있고 유기 셀레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기 셀레늄이라는 것은 그 자연계의 어떤 흙 속에 존재하는 이제 셀레늄이고, 유기 셀레늄이라는 것은 푸드 셀레늄, 즉 음식 셀레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동물이나 식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아미노산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만드는 셀레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것들의 역할과 기능과 그 효과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중에서 이렇게 사실 때도 이게 무기 셀레늄인지 유기 셀레늄인지를 좀 보시고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셀레늄의 어떤 암에 대한 항암 효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책을 보시거나 그럴 때 그 단어들을 보시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무기 셀레늄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유기 셀레늄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얘들이 이제 대사가 되는 거죠. 대사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A라는 물질이 어떤 조효소에 작용해서 B가 되고,
B가 C로 되고 C가 D로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신진대사잖아요. 근데 무기셀레늄의 대사나 유기셀레늄의 대사가 어느 순간에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셀렌화 수소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셀렌화 효소가 될 때까지의 무기셀레늄과 유기셀레늄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흙 속에 자연계 속에 존재하는 이 셀레늄을 가지고 먹어서 또 주사를 맞아서 우리가 대사를 하게 되면 15분 정도면 이게 셀렌화 수소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효율성은 한 97% 정도가 돼요. 근데 음식 속에 있는, 그죠? 음식 속에 있는 셀레늄인 유기셀레늄을 먹거나 주사를 맞게 되면 얘가 이 셀렌화 수소로 되는 데는 한 달 반, 45일 정도가 걸리고 이 효율은 5 내지 1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때는 유기셀레늄으로 우리가 섭취를 하지만 우리가 주사나 약으로 만들어서 치료를 할 때는 무기셀레늄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이제 몇 가지 대사 단계 중에서 중요한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기셀레늄이 대사가 될 때 우리 글루타치온 잘 아시죠? 우리 뭐 환우분들은 글루타치온 그러면 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간을 해독한다는 말도 있고 항산화제라는 말도 있고 또 항암제를 해독한다는 말도 있고 이 자체가 면역제이기도 하고 그죠? 이 자체가 암을 공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과 무기셀레늄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무기셀레늄이 우리가 잘 아는 이 글루타치온 2분자와 이렇게 만나서 합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이글루타치온 셀레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셀레늄으로 항암 치료를 한다. 고농도 비타민C로 암을 치료하는 것처럼 고농도 고용량 셀레늄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이제 결국 목표가 될 텐데 이 셀레늄이 항암 작용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글루타치온과 셀레늄이 합체가 된 그죠? 다이글루타치오 셀레늄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에서 주사 맞을 때 셀레늄을 맞는 날 글루타치온을 같이 맞게 되는 겁니다.